항암 치료보다 효과적인 암 치료법, 재발 전이 걱정 없는 가장 좋은 암 치료법에 대해서 이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이 의사를 반성한다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앱노말 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이 정상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면서 무한대로 더블링 이 뇌의 그 명령을 받지 않고 이 멜리그넌트 악성 종양이 되는지 기전을 설명하면서 가장 안전한 이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야, 100조 개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우리 세포를 세도 다 세지 못할 만큼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특별히 암세포는 하루에 약 5,000개 정도가 생성이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루에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자, 한 몇 시간은 세야 될 거예요. 그죠? 5,000개면. 자, 그런데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5,000개는 사실 우리가 5,000개 하면 굉장히 큰 세포 숫자인 것 같지만 100조 개 중에 5,000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숫자예요. 이렇게 5,000개 떼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수많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암세포가 매일 5,000개씩 생겨도 사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숫자인데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이 5,000개의 암세포는 스스로 매일 깔끔하게 오토파지 명령을 내리면서 야, 너 망가졌네? 세포가 여기 찌그러지고 손상이 됐어. 그러면 넌 암세포니까 망가졌으니까 스스로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오토파지 명령, 스스로 파지하는 죽으라는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건강하다면. 매일매일 깔끔하게 5,000개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백혈구를 비롯해서 자가 면역 시스템, 오토파지 명령이죠. 자가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으라는 자살 명령을 받고 사멸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암세포가 손상된 세포가 죽지 않고 그 명령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많은 암세포가 점점 1,000만 개, 2,000만 개 누적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앱노말 그 비정상적인 세포가 어떻게 증식되냐면 정상적인 세포에 유전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IGF-1이나 메티오닌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드시면 암의 유전자가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 암세포가 더블링 작용을 해요. 더블링 오브 the cancer cell 여기 보니까 빠른 속도로 무한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인데 자, 암세포의 특징이 뭐래요? 빠른 속도로, 느린 속도로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더블링 하는 게 무한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인데 암은요 10년이나 20년 동안 암세포가 증식해야 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암 이제 이렇게 0기에서 1기 정도 석회화되고 있고 칼슘화되고 있다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10년, 20년 동안 이 세포가 뭐가 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화가 되면서 암세포로 더블링 하던 과정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암세포가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4개로 암세포의 특징은 2배수로 더블링 증가를 하는데 1개의 암세포가 10번 세포 분열하면 2024개가 되고 20번 분열하면 104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30번을 분열하면 무려 10억 7,400개가 돼요. 요때 10억 7,400개 암세포가 되면 요때 암세포의 지름이 1cm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암으로 발현이 돼서 1기다, 2기다 하실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더블링 해서 104만 개에서 10억 7,400개가 돼서 암세포 지름이 1cm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변화됐을 때. 그래서 비로소 초음파나 CT에서 1cm 정도가 발견될 정도면 여러분들 10년, 20년 어쩌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오랫동안 변화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리그넌트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기까지 무려 지름이 초음파에서 발견될 1cm 정도가 되기까지는 이처럼 수많은 세포 분열을 했는데 암세포의 특징은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억제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10억 7,400개가 1cm 정도의 지름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자,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암 환자들을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은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의 아마 빅3, 빅5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어떻게 이 예후가 어떤지를 소개하고 있다면,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암 환자들을 3대 대중요법으로 치료하는지 한번 볼까요? 캐나다, 스웨덴, 독일 이런 암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나 수술을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자,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어떻게 치료해요?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과 같은 이런 3대 대중요법을 하지 않기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는 암 환자의 6%만이 수술을 받고 있고요. 와,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천지 차이죠. 우리나라는 암이다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겨를 안 주고 수술 날짜 잡고, 수술 끝나고 나면 바로 항암 들어가고, 항암 끝나고 나면 바로 방사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미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는 암 환자의 6%만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는 겨우 5%밖에 받지 않아요. 예. 더구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의사는 캐나다에서 무려 3%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 의사들이 항암 치료라 수술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선진국이면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는 항암 치료나 수술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자, 여기 보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술, 항암, 방사선 등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이분이 왜 돈 버는 의사의 일을 포기했는지 아시겠죠? 왜 인기 없는 길을 가셨는지. 자, 보니까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시고 항암을 하시고 방사선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은 암을 치료하는 거래요.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거 안 보이세요?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그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요?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스웨덴의 암 전문가들은 3%밖에 수술, 항암을 안 하고, 환자들도 6%밖에 항암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좀 선진국다운 이런 눈이 좀 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세포를 전이시키고 재발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환자의 몸을 찢어놓고 훼손하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이 평생 환자들의 몸을 찢어놓은 것에 대하여 의사를 반성한다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심적인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실 수 있는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 결과, 이 논문들을 좀 보시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이 뜨이시면 여러분들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말기암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환자들에서 의에 비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돌봤던 분들도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우울증이 다 걸린대요. 예,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케어했던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망한 지 6개월 후까지도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과 같은 독극물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들의 삶의 질이 마지막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들을 돌봤던, 그 환우들을 돌봤던 사람들도 그들이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요.
자, 여기도 보면 키모테라피를 사용한 사람들, 항암 화학적인 요법을 사용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암 환자의 그 임종시에 이 항암을 사용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이 통합 검토 논문들을 쫙 보니까 13개의 연구 논문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이 무엇을 확인했냐면 진행성 말기 암 환자들이 키모테라피를 완화 요법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관한 것을 입증하는 이 논문들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완화치료 전문팀과 상담한 말기암 환자들은 화학요법 치료를 더 일찍 중단합니다. 항암이나 방사선과 같은. 대신 호스피스 케어를 더 일찍 선택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통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이 이들은 일반적인 연명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25%나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25%나 더 오래 사는 놀라운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소개가 돼요. 일본에서. 나카라 기아치로는 일본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인데, 특별히 이 기아치로 선생님은 방사선 요법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방사선으로 1년 동안 치료하고 여기다가 항암제까지 사용을 하면 환자는 99.9%가 저세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사선뿐만 아니라 수술과 일본은 한국보다는 의료진이나 그 의료 기술이 좀 많이 더 발달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선으로 1년 동안 치료하고 여기에 항암제까지 사용하면 환자가 99.9%가 저세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고 계시고요. 또 방사선뿐만 아니라 수술과 항암제 또한 일시적으로 암의 사이즈는 줄여놨는데 환자는 이미 저세상으로 가고 없다는 거예요. 환우분들은 암의 이 사이즈가 줄어들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미 다른 곳으로 재발전이 되어 있거나 환자는 저세상으로 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암의 크기는 줄여놓지만 효과는 거의 없고 다른 데로 원발해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암세포가 내성이 생겨서 자연 치유로도 고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환우분들이 항암과 방사선에 대해서 눈을 좀 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과 항암 그리고 방사선으로 걸레 조각처럼 산산이 조각난 장기를 되살리는 것은 자연 치유로도 몸의 자연적인 회복력으로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이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항암 방사선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말기가 돼서 이미 경험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왜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의사생활을 평생의 의사생활을 반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까지 암치료제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오히려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약이 되고 하고 Let food be thy medicine and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오염되어 있는 식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하버드 의대가 식생활 치료법이에요.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으로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이제는 환자들을 근본적인 치유를 하느라 레디칼 리미션에서 켈리 터너 박사가 소개한 것처럼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오염되어 있는 식생활에서 벗어나서 온몸을 해독하는 겁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이 이 책에서 소개를 하시면서 채식과 저지방 채식으로 이 암의 원인이 되는 IGF-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따라서 담석과 결석이 많아져서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인데 그 지방과 콜레스테롤 가운데 있는 가장 많은 세균들인 기생충이나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과 신장에 있는 키드니 스톤들, 간과 담낭의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유해물질이 들어와도 해독할 수 없어서 그것이 점점 그 플라그들이 점점 석회화돼서 칼시노마, 암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여기서 소개되어 있는 일부에서 소개되어 있는 암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암 승리자들의 증언에서 막스 거슨 테라피가 두 가지 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바로 한쪽은 해독과 한쪽 꼭지는 영양이에요. 그래서 해독과 영양을 드라마틱하게 맞춰주면 오히려 항암 방사선 수술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식과 단식을 통해서 깨끗한 음식으로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한 유명한 얘기가 캔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Detox is answer. 암 뭐가 답이다? 디톡스가 답이다. 해독이. 이 몸에 있는 독소들, 몸속에 있는 대장에 있는 용종들을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용종들을 다 녹여내고 또 온 뇌혈관부터 소화기, 위장, 소장, 대장, 간, 담낭에 있는 온갖 종류의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을 다 녹여내고 이 기생충이 암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생충들을 다 녹여내고 또 신장과 간은 우리 몸에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신장에서 여과를 정수기도 여러분들은 3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하시면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의 키드니 스톤들이 계속 생기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신장을 계속 청소를 하셔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고 또 신장이 깨끗해야 필터기가 잘 돌아가야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여과를 잘 시켜서 간에서 담낭에서 해독을 할 수가 있는데 간과 담낭이 해독을 못하면 간은 질병의 관문인데 간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모든 이 유해 물질들이 다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해독기가 망가지면 빨리 여과기와 해독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간 청소가 4단계. 그래서 담낭이나 간에 담석이 생기지 않아야 혈액과 혈관이 깨끗해서 림프가 깨끗해야 림프 전이도 없고 그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이 없어지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면서 내 몸속의 암세포를 건강한 정상세포들이 모조리 잡아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암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까지 의료인들은 이거를 암에 걸리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막스 거슨 테라피를 해서 두 가지 꼭지를 잘 균형을 맞추면서 해독과 영양으로 이 몸을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3대 대중요법의 화학요법에 의해서 몸이 걸레가 될 때까지 망가질 때까지 계속 재발전이가 되는데도 왜 재발전이가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의 눈을 감기운 그 책임에 대하여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의사를 반성한다고 책을 쓰신 겁니다. 이런 양심적인 의사들이 일본에서는 참 많이 나와요. 일본, 캐나다, 미국, 독일 같은 이렇게 해서 치료된 암은 절대로 재발이나 전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조급하게 생각해서 그나마 괜찮은 몸을 3대 대중요법으로 걸레의 조각을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진심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책이 바로 이 의사를 반성한다라는 책입니다. 치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2부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눈이 좀 뜨이셨으면 좋겠습니다.